창업 목요일 시간으로 함께 해볼게요. 차트를 달리는 남자입니다. IBK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남 차장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인사를 하긴 했는데 시장이 좀 많이 밀려서 그렇습니다.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국내 증시가요, 어제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코스피가 3,200선 아래로 내려갔고 코스닥도 1,000선이 붕괴됐는데 13일 만이었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가 좀 부담스러웠고요. 강세장 기조에 있는 증시 방향성이 혹시나 훼손되지는 않을까 이러한 우려 섞인 목소리들 나오던데 시장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직까지로만 판단해 본다면 이러한 조정을 좀 건강한 조정이다. 아직은 시장에 훼손이 될 이유는 없어 보인다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산을 올라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좀 내리막과 잠깐의 쉼이 있어야 산을 끝까지 정상에 도달할 수 있듯이 그렇죠. 어제 하락이 좀 그런 느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조심하겠다라는 뷰로서 시장을 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 여름까지는 조금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서 좀 시장을 바라보자라는 뷰로 좀 시장을 대응하고 싶고요. 네. 일단은 공매도와 재개하는 것이 시장의 악재다 아니다 뭐 말들이 많았거든요. 네. 하지만 어저께는 글로벌 시장이 빠졌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더 좀 세게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게요. 그 이유는 철저히 수급적인 이슈였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다 아니라고 했었던 공매도는 결국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네. 또 신용 잔고도 지금 계속 사상 최고치 경신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매물을 뚫고 돌파해 나가기에는 아직은 좀 시간적인 역부족이 있다.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 FOMC가 계속적으로 좀 비둘기적인 표현을 해줬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이렇게 치고 나가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더 올라가기 위한 어떤 새로운 동력이 시장에 반영되기보다는 실적 발표를 할 때도 호실적을 발표해도 주가가 좀 미끄러지고 있으니 지금부터는 조금 추세가 완전 꺾여서 2,800까지 간다 이렇게 뷰를 보시는 분들도 없을 것 같고 저 또한 그거는 조금 좀 과한 오버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런 하락이 나온다면 매수를 해야 된다는 세력 또한 강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은 공매도를 앞두고 지수 자체는 박스권에 갇혀버리는 그런 좀 흐름을 대전제로 좀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급의 꼬임은 상당 기간 동안 오랫동안 좀 시장이 빠질 때마다 핑계를 갖다 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 수급은 모든 이슈에 최우선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배틀을 짧게 잡고 이 시장 안에서 조금 약간 소형주 쪽으로 좀 대피하거나 아니면 이미 포트에 있었어야 될 철강, 조선, 건설, 정유주들 안에서 은행주까지 포함해서 네. 이들 안에 세법을 찾아보자라는 것이 아직까지의 시장의 대응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우리가 우려하기도 했고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 공매도가 결국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까지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 가져가 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첫 번째 체크 포인트 화면으로 열어보겠습니다. 경기 민감주만 가는 코스피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경기 민감주, 철강 건설주들, 해운 조선주들 잘 가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트로이카 업종이라고 네. 하면서 금융주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역시나 전망 좋게 해주셨는데 확실히 수급 좋더라고요. 여전히 늦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난 수익이 난다라는 관점보다는 저는 이럴 때 이제 고객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리면 예. 저는 현금 비중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현금 갖고 있느니 은행주를 사시죠라고 하시면 그러자라고 하면서 아니면 배당 받으니까 네. 이렇게 배당이라는 것은 사실 투자의 매력도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살 수 있는 명분을 제시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네. 지금의 포트를 꾸밀 때는 이제 포트 안에 하나의 꽃밭을 가꿀 때 꽃의 종류 하나로 쓰는 은행주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철강, 조선부터 어떻게 정유주도 굉장히 좋았죠. 네. 이쪽으로 오는 수급이 됐든 차트가 됐든 업황이 됐든 이 코로나 시대에 성장주가 좋았다면 백신 시대에는 이들이 좋을 것이다. 어디가 끝인지 함부로 예단하지 말고 꺾이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되니 이쪽에 대해서 좀 꾸준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봐야 할 것 네.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근데 심해지고 있으니까요. 네.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 봐야 할까요? 자, 일단은 수급으로 좀
뭐 이 시간에 제가 수급을 늘 말씀드리니까 외국인이 산 종목, 이미 올라간 종목, 너무 이격이 벌어진 종목을 제외하고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신한지주, 삼성생명, JB금융지주, 그리고 나서 이제 현대백화점입니다. 이 소비주들은 좀 마이웨이를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이 사고 있는 종목은 KB금융, 두산중공업, GS, 코웨이, 한세실업 뭐 다 계속 이쪽 섹터라고 볼 수 있겠죠. 시크리컬. 둘이 함께 사고 있는 종목이 아모레퍼시픽, 대한항공, 하나투어, 팜젠사이언스, S-오일까지 뭐 정유주들이 어저께 이쪽 석유 관련된 기업들이 어제 미국장에서 좋은 주가 흐름이 나타났으니 이제 오늘도 한번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날까지 박자까지 좀 생각이 들고, 오늘 급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는 일부 차익 실현을 기대해 볼 정도로 좀 주가가 좀 최근 시장 흐름 대비 굉장히 좋지 않았나는 생각을 듭니다. 차트로 아모레퍼시픽 하나만 좀 차트를 보여드릴까요? 네. 아모레퍼시픽이 매수세가 들어오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꾸준히 나의 길을 가련다. 사실은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아졌는데 뭐 생각보다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과 뭐 이제 저는 화장품주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화장품주가 거의 반응이 없다가 최근에 조금 고개를 들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화장품주가 포스트 코로나 수혜주인 건 당연히 마스크를 벗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좀 추세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켜볼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상황이지 않나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좀 뭐 수급적으로는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일단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한번 정리해봤고요. 그럼 코스피 시장 안에서 우리가 특히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좀 짚어주세요. 네, 일단은 저의 성향이 좀 그렇기는 한데 좀 안 오른 종목, 뭐 이런 종목 안에서 어떤 해법을 찾아가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는 종목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섹터들에서 계속 트레이딩을 하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승 여력이 있을 만한 종목. 네, 안 오른 종목 안에서 해법 찾기. 오늘은 첫 번째 코웨이즈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주가가 계속 바닥에 좀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매매단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사실 최근 들어서 기관은 계속 매도 일관하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좀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뭐 그런 포지션이 보여지고 있죠. 뭐 외국인이 거기에 좀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탄력적인 방향 전환은 어렵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제 봄이 되고 하면은 미세먼지와 황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뉴스에 대해서 좀 더 자극적으로 더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시장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기청정기에 대한 관심은 뭐 당연할 수밖에 없고, 주가가 좀 빠져 있을 만큼 빠져 있는 자리라는 것이 우리가 좀 해법을 찾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뭐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일반 소비주 관련돼서 마이웨이를 가고 있다. 이 종목들은 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해법을 찾는 것은 아까 아모레퍼시픽도 그랬지만 이제 기본 외부 활동이 많아진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소수가 모이는 외부 자리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벗어라.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이제 어떤 이런 외부의 환경에 노출하는 모습이 좀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 조금 더 작년에 이맘때와는 다른,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럴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이 코로나라는 것을 대응하는 마음은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백신 투약을 하면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도 좀 이쪽에 대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 좀 더 빨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요 정도 주가의 위치는 좀 당연한 명분이 부여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기관이 이렇게 꾸준히 좀 매수해주는 모습 속에서 제가 이렇게 좀 돌파하는 캔들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돌파한 이후에 어제 같은 날에도 좀 양봉으로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켜내는 모습이 좀 보기가 좋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역시 포스트 코로나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투어인데요. 하나투어요. 여행주들. 앞서 차영주 소장도 이 종목 꼽아주시고 가셨거든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사고 있습니다. 이 종목 말고도 코스닥에서도 뭐 말씀드리겠지만 수급으로도 눈에 나타나겠지만 뭐 모두 투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다 뭐 함께 봐야겠죠. 어디가 더 좋다? 글쎄 이런 거를 찾으시기보다는 이제는 일부 국가들은 이제 트래블 버블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서로 백신 그 여건을 만들어서 이것이 통합되는 나라들끼리는 이제 그 어떤
그 뭐라고 그러지 격리를 해제시키는 여행을 일부 하는 국가들과 더불어서 이제 올 여름이 되면 이제 미국이 백신율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라는 것이 결국 시장에 대해서 뉴스화 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를 못 쫓아간다는 것은 아쉽지만 네. 글로벌 시장 안에서는 백신에 대한 접종률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과 관련돼서 작년 말에 좀 좋았다가 이제는 마이애를 갈 수 있다. 근데 실적으로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지금 여전히 최악의 국면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주 안에서 해법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자체 구조 조정이 일어났어요. 네. 남은 기업이 모든 수혜를 다 가져가게 될 것인데 여행이 재개되게 돼서 이제 완전히 포스트 코로나를 극복했다라고 하게 되면 여행 우리가 해외여행 가는 비용이 과거에 100만 원이었다면 이제는 200, 300만 원 돼도 티켓 구하기가 쉽지 않는 세상이 올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당연히 이제 풀로서 들어갈 것이고 이 여행사가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문을 닫았거든요. 그럼 남은 기업이 이 수요를 다 해결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QP가 다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은 뭐 현재 실적으로 본다면 이 주가가 싸네 비싸네 할 수밖에 없겠지만 네. 결국 이제 백신이라는 것이 뉴스화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마스크 벗는 세상에 대한 준비 속에서 여행주 하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좀 지켜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우리 모두의 희망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여행을 가고 싶고 또 옷을 사 입고 싶고 또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고 네. 이러한 욕구들이 반영된 오늘의 종목들 코스피 시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오늘 코스닥 시장 어제 사실 코스닥이 더 많이 밀려났잖아요. 네. 2%대 급락세 보였는데 코스닥 안에서 체크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네, 좀 공매도 많이 재개로 빠졌습니다. 인해서 네. 코스닥 떨고 있나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저께 시총 상위 종목들이 다 일제히 좀 허렇게 물들었어요. 그렇습니다. 파랗게 물들었고 하락폭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어떤 특정 종목이 심하게 빠진 것은 아니라 다 같이 시총 덩치가 큰 놈들은 다 같이 좀 빠져서 시총 상위주들만 보면 뭐 2% 정도 빠진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네.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공매도가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공매도를 즐겨 했었던 그 섹터가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코스닥 150. 네, 이쪽에서 투심이 회복되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좀 코스닥 안에서도 종목단을 좀 사이즈를 줄여나가는 방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뭐 아까 큰 제목에서는 소형주를 대피라고 했는데 네. 소형주 단에서는 여전히 좀 뭐 수급이라든가 차트라든가 여전히 견조한 모습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 한 종목씩 어떤 수급들 종목들을 좀, 샀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은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들 안에서는 모두 투어 노랑풍선이 있었거든요. 여기도 여행주가 있네요. 네, 여행주는 뭐 마위에를 갈 수 있어라는 뭐 어제 같은 장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을 다 때린 장에서 네. 어떤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들어간 종목이라는 것은 별개로 피킹해서 들어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따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솔브레인 소부장 안에서는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을 외국인이 좀 매수를 했죠. 그래서 네.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종목은 좀 담아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대부분 언제 담기 시작하냐면 직전 저점이 지점 저항, 지점 곡점이죠. 이쪽이 이제 지지선으로 자리하는 것이 전통적인 우리가 이 시장을 보는 기술적 반응이기 때문에 요 선이 온다면 33만 원이 깨진다라고 한다면 매수기로 좀 보면서 접근해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지금은 좀 일찍이 좀 하락을 하지만 소부장도 일정 부분은 계속 트레이딩을 해가야 되는 한 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거기에 이제 제넨바이오라는 종목이 좀 있었고요.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 중에서는 네.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에서는 이제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정확하게 돌파 캔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저께 LG화학도 수급이 좋았거든요. 네. 그런데 LG화학이 실적이 좋다라는 뉴스에 이제 시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에코프로가 좀 근데 지금 오늘은 뭐 정지 상태니 좀 이 정도로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중소형 주단에서 좀 해법을 나의 길을 찾아가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기관이 사는 종목 파라다이스 역시 이제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죠. 그다음에 그러네요. 노터스라는 종목이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사는 종목 중에서는 RFHIC, 네. SM, 바이오다인, 클리오는 화장품 종목이죠. 뭐 이렇게 좀 뚜렷한 섹터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마위에
마이웨이를 찾아가는 종목 구간에서는 이런 수급적인 조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종목들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시장이 밀려도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라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을 종목들,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 좀 짚어주시죠. 두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모든 관심이 다 막 시크릿컬과 막 이쪽에 좀 쏠려 있어요. 쏠려 있을 때 좀 바이오 안에서도 노터스라는 종목입니다. 노터스요? 네, 비임상 CRO 하는 업체인데요. 예. 이제 동물 실험과 관련돼서 동물성 제약 바이오에 좀 어떤 특별한 자기의 좀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우리가 임상을 할 때 동물로서 먼저 임상 시험을 진행하잖아요. 네. 거기에 관련된 좀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외에 동물용 의약품을 하고 있는데 지금 펫 시장이 그 반려동물 시장이 굉장히 커져나가고 있고 TV 방송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상상할 수 없어요. 이게 네. 코로나에 대한 그 어떤 반대 극복이기도 해요. 안 나가고 어떤 뭐 이런 부분이 더욱더 자극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펫 시장이 굉장히 커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 의약품 시장이 굉장히 동반상승하고 있거든요. 제 주변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이 네. 과거에는 아픈지도 모르고 키웠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방 접종도 다 마치고 조금 아프면 한번 치료하거나 수술할 때 어마어마하게 네.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서슴지 않고 하는 시장이기 네. 때문에 여기에서 충분히 마이웨이를 찾아가는 이 동물 시장이 반려동물 시장이 커나가고 있고 거기에 꾸준히 좀 마이웨이를 찾아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해서 노터스라는 종목 좀 어저께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들어오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네. 번째는 RFHIC입니다. 사실 5G가 시장에서 완전히 철저하게 좀 소외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종목은 사실 아직 자기 색깔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 종목의 매력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삼성전자가 5G에 가면서 이 트랜지스터가 GaN이라고 하는 그 질산 갈륨 트랜지스터로 변화될 때 네. 거기에 대해서 이 국내 1위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안 보지만 결국 삼성전자가 나중에 5G 수출을 어딘가의 국가에서 이제 수출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좀 폭발적인 네. 좀 성장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지 않나. 그래서 좀 이 정도 빠졌으면 좀 담아갈 만하 보다라고 이렇게 좀 제가 고객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외국인과 기관도 거기에 좀 공감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네. 노터스 RFHC라는 종목까지 오늘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노터스 네. 같은 경우에는 동물 시장이라는 흥미로운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RFHIC 뭐 대표적인 통신 장비주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는 눈여겨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함정남 차장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